don't even know who I am sometimes. I didn't used to be that way. Something happened to my childhood that I've never talked about with anyone. I just heard screaming, bloody murder. But I couldn't tell you guys because every time I tried, I would get punished by them. I still have nightmares about it. Here we are at Paris' school. And the only thing that saved my sanity was thinking about who I wanted to become when I got out of there. 이제 39살이 되는 페리스 힐튼이 얼마 전 그녀의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예고편을 공개하면서 그녀의 어린 시절에 일어났었던 끔찍한 사건을 세상에 알립니다. 이번에 나올 유튜브 오리지널의 야심작 페리스 힐튼의 This is Paris. 이 다큐멘터리가 9월 초에 나오는데요. 천재적인 마케터 페리스 힐튼의 이번 플랜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페리스 힐튼은 증조부인 힐튼 호텔을 세웠던 콘래드 힐튼의 증손녀로 미국 재벌가의 상속녀로 세상에 이름을 알립니다. 10대 이후 소소한 모델 활동으로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에 그녀가 22살이 되었던 2003년 페리스 힐튼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가 됩니다. 이 동영상 유포 직후에 그녀의 리얼리티 쇼 심플 라이프가 론칭을 하는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관계 동영상 노출 때문에 이미 엄청난 홍보를 했던 페리스 힐튼의 심플 라이프는요. 첫 회 1,300만 명이 시청을 하면서 대박을 칩니다. 노이즈 마케팅이 무엇인지 그 진수를 제대로 보여주는 예시였죠. 이후에 심플 라이프에서 보여줬던 Dumb Blonde, 그러니까 백치금발의 페르소나를 제대로 브랜딩한 페리스 힐튼은 할리우드에서 그녀의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합니다. 언론에 노출되었던 페리스 힐튼은 재벌가의 상속녀로서 정말 세계 내노라 하는 모든 파티란 파티에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며 헐리우드의 골빈 악동으로 비춰집니다. 실제로 음주운전과 그 마약 소지 때문에 몇 주간 실제로 감옥에 들어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이 백치 금발 모습 뒤에 영민하고 발빠르게 움직였던 사업가 페리스 힐튼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게 된 2004년부터 페리스 힐튼은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지갑 브랜드의 사업 성공과 함께 재빠르게 그녀의 자서전책 Confession of Eris 이 책까지 펴면서 이 책은요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곧바로 그녀는 향수 사업에 손을 대는데요. 이 또한 대박이 납니다. 페리스 힐튼이 손대는 모든 사업은요 본인의 그 유명세를 이용한 전략적인 라이센싱 합작품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이름만 빌려주고 판매 커미션을 따로 받는 그런 개념의 사업인데요. 사실 그녀가 잃을 거는 하나도 없었죠. 참 똑똑하죠. 페리스 힐튼은 두 번째 자서전 Your Aries Diary, Confess It All to Me 이 책을 내면서요. 두 번째 향수 Just Me를 론칭합니다. 이 또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이 페리스 힐튼은 향수계의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향수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향이 아니고 브랜드라는 점을 각인시키게 된 거죠. 참 재밌죠? 페리스 힐튼이 이 최고점에 이르렀던 2006년에는요. 가수로도 데뷔를 하는데요. 빌보드 차트에 6위로 선정이 되면서 60만 장의 앨범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이 가수의 음악성보다 재미를 더 추구하는 심플한 대중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케이스였죠. 또한 같은 해 게임 사업에도 진출하는데요. 게임 Paris Hilton's Diamond Quest 여기에 그녀의 이름을 라이센싱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페리스 힐튼의 소셜미디어 이 소셜미디어 바톤은요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그리고 가방 못지였던 킴 카다시안한테 그 바톤을 넘기면서 200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거둬들이기로 작심을 하고 전 세계에 그녀의 이름이 들어간 스토어들을 오픈을 합니다. 신발 브랜드부터 시작을 해서요. 의류, 선글라스, 가발, 샴푸까지도 페리스 힐튼의 이름을 라이센싱을 하면서 리테일계를 거의 장악을 하는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이 그녀의 브랜드와 제품들이 판매가 되는 곳이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었고요. 아시아와 중동 국가를 중점적으로 타깃해서 오픈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녀의 유명세를 만들고 미국판 블링블링을 쫓는 가난한 나라의 소녀들한테 그녀의 저가 상품을 아주 호화롭게 포장을 해서 판매했던 것인데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정말 전략적이고 영악하고 가히 천재적인 리테일 마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리테일 마케팅 근무하시는 분들 무슨 말인지 정말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현재까지 페리스 힐튼이 자기 이름으로 만들었던 사업의 결과를 보시면요. 전 세계 50개의 스토어에 19개의 제품 라인이 있고요. 이 중에서 그녀의 이름을 건 49종의 향수에서만 벌어들인 금액은 지금까지 3조 5,520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요. 필리핀에 그녀의 이름까지 건 리조트를 건설합니다. 매년 페리스 힐튼은 그녀의 사업으로 연간 120억 원을 받고 있고요. 2017년까지만 해도 페리스 힐튼이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행사에 참석을 해주면 그 대가로 회당 3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돈들은요. 페리스 힐튼이 상속받은 것이 아니고요. 모두가 그녀 혼자서 스스로 개척한 사업의 결과인데요. 참고로 페리스 힐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힐튼가의 재산 97%를 기부해버렸습니다. 2012년부터는 페리스 힐튼은 디제잉에 관심을 쏟으면서 결국 2014년 베스트 피메일 DJ로 등급을 하면서 시간당 4억 원을 받는 최고가 프로 DJ로 자리를 잡습니다. 음악성은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은 아닙니다. 자, 페리스 힐튼은 섹스 비디오로 세상에 자신을 알리고요. 아무도 안 볼 것 같았던 심플 라이프라는 리얼리티 쇼로 아주 성공적으로 헐리우드에 데뷔를 하고 덤 블론드, 금발 백치의 최고치를 보여주면서 대중들로 하여금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노이즈 마케팅으로 대중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고 매체로 하여금 자기의 시다발이었던 킴 카다시안에게 그 리얼리티 셀럽의 바톤을 넘겨주면서 오히려 자기는 발빠르게 사업의 길로 빠져주죠. 그러면서 10년 동안 3조 원대의 거대한 기업을 일궈낸 매우 스마트하고 영민한 비즈니스 우먼이자 아티스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아티스틱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녀가 어느 인터뷰에서 얘기하기를 사람들은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답니다. 지금 나를 만나보면 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되죠.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건 별로 크게 생각 안 해요. 다들 놀라겠지만 난 좀 수줍음을 좀 많이 타는 편인데 그런 바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제 삶을 좀 더 편하게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난 진실을 알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늘 알고 있었죠. 우리가 페리스 힐튼한테 배울 점이 있다면요. 위기를 스스로 창출하고요.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보이지 않고 티나지 않게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이용하거나 상처를 준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미디어를 재치 있게 후려파고 영민하게 이용했던 그래서 정말 성공적인 비즈니스 우먼이 된 페리스 힐튼이 이번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학대 사건을 주제로 눈물과 함께 다큐멘터리로 등장합니다. 자, 이번에는 과연 어떤 사업을 론칭할지 지금부터 벌써 궁금해집니다. 오늘 방송 즐거우셨다면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